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배움 NCS 강사 이진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7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2강 남아 있습니다. 2강. 의사소통 내용 자체가 워낙 지금 자료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됐으면은 조금 지쳤을 것도 제가 봤을 때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보통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상고라든지 공고라든지 요런 이제 학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강을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보통 앞쪽까지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요 시간이 나오는데 한 챕터 이제 한 2개 정도 남겨놨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2강 정도 이제 챕터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합시다. 조금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잘못 쓰인 글자 찾기가 되겠습니다. 잘못 쓰인 글자. 여러분들 이 잘못 쓰인 글자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되냐?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상당히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장 조직내로 이제 만약에 들어갔다고 했었을 때 많은 공문서, 요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일부터 사실 배울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서 쓰는 능력과 그리고 문서를 얼마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되는데 잘못 쓰인 글자 찾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유형으로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어휘를 얼마만큼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이 맞춤법에 내가 지금 맞게 쓰고 있느냐, 또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가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어휘,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만큼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 어휘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맞춤법에 많이 어긋나는 이런 언어를 계속 구사하거나 또는 이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그랬을 때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자, 이 어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따로 좀 개별적으로 좀 노력이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교재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쭉 어떤 문제 유형이냐라고 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번하고 2번 문제가 되는데 회사의 고객 응대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매뉴얼. 자, 여러분들 여기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 크게 2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역시 밑에 10번 조건에 나오고 있는 문제 조건이 어떤 지금 매뉴얼을 지니고 있느냐,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되고, 내용 파악을 지금 함과 동시에 뭘 봐야 되느냐, 맞춤법의 어긋난 표기를 골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1번 조건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고객의 감정을 수용하다. 고객 응대 매뉴얼이 되겠죠.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의 감정을 수용하다.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충분히가 되겠죠. 충분히.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과를 한다. 고객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계를 정한다. 지금 기분 잘 이해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는 4번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업무에 관련된 대화를 시작한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또 잘못된 게 있죠. 무엇은 쌍시옷이 아니라 시옷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관련된 사실을 찾는다. 내부 처리 규정 그리고 처리 진행 안내된 상황에 대해서 재확인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재확인할 때는 이가 되겠죠. 재확인. 자, 지금 현재 3개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6번과 7번은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을 보시게 되면은 처리 부분이나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잘못이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꼼꼼히가 아니라 꼼꼼히가 되겠습니다. 히. 자, 그리고 9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대안을 제시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는 역시 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가 되겠죠. 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를 보게 되니까 자, 지금 추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추가 아가 아닙니다. 추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가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은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잘못된 글자는 전부 몇 개인지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습니다. 6개. 자, 6개 중에서 여러분들 재확인이라고 할 때 여기 이 재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시 한 번이라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는 재차라든지 거듭이라든지, 여기 쟤는 재차,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듭이라든지 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Y씨는 위에 응대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금 고객 상담 전화를 받았다. 다음 밑줄친 과정은 위에 응대 매뉴얼 중 몇 번에 해당하는지 지금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니까 마지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문제와 관련된 부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밑줄친 부분에서 지금 고객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문제를 느끼고 있는 상황. 자, 문제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5번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찾는다. 이와 관련이 되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5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선지 2번의 내용으로 치면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법제 업무를 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소개이다. 역시 잘못 쓰이고 있는 글자 수를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쓰인 글자. 자, 이거는 지금 운영관리 시스템, 이반관리 시스템, 세 번째 초기자료 구축 시스템으로 가시게 되면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법규 연역이 나오고 있는데 법규 연역이 아니라 연혁이 되겠죠. 연혁. 자, 지금 하나가 지금 잘못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까이 오른쪽. 여러분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해설 부분에 적재라고 해서 이가 있고 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건데, 자,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요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미 지금 적재라고 해서 사실 적재는 이게 맞습니다. 적재는 그러니까 물건을 싣다라고 할 때 이 적재는 이게 맞는데, 아마 이게 한글 이렇게 이제 워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기가 있으면은 안에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자동을 이렇게 올바른 곳으로 고쳐주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원래 출제자가 틀린 것으로 문제를 냈는데, 요거는 이렇게 올바르게 아마 그 과정에서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달라집니다. 답이. 자, 그래서 지금 적재는 맞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해설에 나오고 있는 이 적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해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맞는 걸로 지금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설에 나오고 있는 요거는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자동이라고 나오고 있고 추출 같은 경우는 지금 축출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축출은 쫓아내다라든지 물러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축출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추출이 되겠죠. 추출. 자, 추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속에서 어떤 특정 요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요소를 뽑아내는 것, 그 뽑아내는 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 자, 그래서 지금 3번 문제에서 잘못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하나가 있겠고 하나. 그 다음에 추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1번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에서 나오고 있는 연역 같은 경우에는 변천하여 온 과정.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많이 문서에서 쓰이니까. 변천하여 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 문제에서 잘못된 것은 전체 몇 개가 되느냐? 2개가 되겠습니다. 2개.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거기 지금 밑에 보면은 3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2번으로 바꿔주십시오. 2번. 자, 그리고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못 쓰인 글자의 개수가 되겠네요. 잘못 쓰인 글자의 개수. 자, 4번으로 가니까 우선 첫 번째부터 막 나오고 있네요. 지금 심의가 아니죠. 심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결이 되겠고, 의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번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면 인사제도 할 때는 요게 되겠죠. 이가 되겠습니다. 인사제도. 네 번째는 수림이 아니라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립.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잘못된 것은 징계가 아니라 이가 아니라 징계라고 할 때는 여이가 되겠죠. 여이. 요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우선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 같은 경우는 심사하고 토의하다.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의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결. 의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논하여 결정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의논하여 결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립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립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 정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징계가 되겠습니다. 징계. 뭐 징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뭐 학교에 이제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이제 징계라는 하나의 제도를 이제 받을 것인데 맞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혹시 나쁘고 또는 규칙을 위반을 했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다라는 것으로서 징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5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역시 취임. 위에 지금 3번 점 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은 취임이 나오고 있는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자, 그리고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으로 가게 되면 역시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A 부분의 빈칸은 이제 넘어가고 뒤쪽으로 먼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보의 과잉으로 인해 더 심해지다라고 해서 정보의 과잉으로 인해서 뭔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들의 정확성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보가 많을수록 정보 과부하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뒤쪽에서 무슨 말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지금 사실 정보라는 것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 많은 정보가 사실성이라든지 또는 근거를 지니고 있는 유익한 정보는 이제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것이겠죠. 또는 이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적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5번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는 정답은 우선 1번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의 부족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용을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문제를 보면은 6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선 보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이 나오고 있고 조잡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문제 조건에서 보장은 2번째 줄에 나오고 있고 제의는 3번째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은 5번째 줄에서 나오고 있고 마지막은 조잡이라고 해서 끝에서 2번째 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지금 2번과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제의를 제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활용은 이용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4번째에 나오고 있는 조잡하다는 복잡하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역시 제가 그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단어가 나오면은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어휘의 쓰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6번은 지금 1번이 정답인데 이거는 보장이 맞습니다. 보증은 보장 안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조건 또는 조건을 마련해서 보충하다라는 지금 의미가 되는 것으로서 역시 6번의 1번은 보장 자체가 틀린 어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의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장이라는 단어보다는 보증, 물론 보증도 맞을 수 있지만은 보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라는 지금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장도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7번으로 가게 되면 다음 글을 읽고 난 사원들의 대화이다.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유형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 7번, 2번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의 2번 선지를 보면 사람들이 선택지가 넓을수록 더 많이 몰린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물론 선택지가 폭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 지문 조건에서 가판대에 많은 물건을 진열을 했다라고 해서 물품이 많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적은 물건을 진열을 했었을 때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소비자로부터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훨씬 더 물건이 많이 나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7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지가 뭐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나간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7번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서 10번으로 가면은 최근 단독주택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전 강의에서 저희 한번 했었죠. 그래 구조라고 해서 유추, 유추가 되겠습니다. 유추.
자, 그것은 다른 층, 다른 크기와 모양, 그리고 다른 용도를 갖고 있는 많은 방들을 갖고 있는 대저택이다. 자, 그러면서 책이 지니고 있는 것과 그리고 단독주택, 주택이 지니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네, 비슷한 속성,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끌어. 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지금 빈칸이 나와 있고 접속어가 되겠네요. 빈칸이 나오고 있는데 빈칸 앞쪽에는 갖고 있다. 빈칸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뭐뭐 되어 있지 않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에 나오고 있는 관점과 뒤에 나오고 있는 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상반되고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빈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장 부사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뭐 크게 세 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두 번째 세 줄, 네, 한 세 줄 정도 내려오시면은 자,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이제 말 그대로 의지하다가 되는데 여기는 의지가 아니죠. 하나하나가 모두 다 개별적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개별적 독립이 하나로 모였을 때 이제 하나가 구성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의존성이라기보다는 독립성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빈칸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서술어 부분을 보십시오. 서술어를 보니까 뭐뭐이기 때문이다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지금 문장 부사가 뭐가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 호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왜냐하면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8번은 쉽게 정답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 자, 9번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의존성이 아니라 독립성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 4번, 10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의 정답은 그러나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나오고 있는 문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 나오고 있는 문제 조건을 보시면은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지문을 한번 또 읽어보셨습니다. 자,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내용을 쭉 이어보면은 지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만 고객 한 명이 있는 거랑 또는 불만 고객 없이 우리 업체의 물건을 샀다가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나 다른 업체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랬을 때 한 명의 불평 불만이 나왔을 때도 그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고객에게 대응하느냐 그와 관련된 지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11번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라고 했었을 때 불만 고객이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불만 고객을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가 만약 대처를 했었을 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 문제 조건에서 마지막 두 번째,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위험을 뭐뭐 하다가 되겠죠. 위험을 뭐뭐 하다 같은 경우는 위험이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다에 해당하는 어휘는 초래가 되겠습니다. 초래. 네, 요게 되겠죠. 요게 초래. 자, 요게 되기 때문에 이따가 초래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에는 3번, 12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7강에서는 잘못 쓰인 글자 찾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잘못 쓰인 글자 찾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어휘라든지 맞춤법에 어긋난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 네 평상시에 사실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메신저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받침이 겹받침이 지금 예를 들어서 쌍시옷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였습니다 같은 거 있죠. 하였습니다. 네, 하였습니다. 이래 쌍시옷을 적어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보니까 네 보통 이렇게 시옷 하나 적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적기 귀찮아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네 나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그 잘못된 글자 쓰는 문제 유형은 네, 꼭 출제가 될 문제고 또는 지금까지 또 나왔었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휘에 대해서 네, 뭐 시험 준비하는 동안만이라도 꼭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네, 챕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8강을 통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